11월 로봇 이 종목 무식하게 매집하세요. 순식간에 급등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종목들 준비했습니다. 주식 스터디 TV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실외 이동 로봇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제 공공시설부터 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배민이 만든 배달 로봇 딜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실외 이동 로봇은 안전인증 기준 개정안에 따라 500kg 이하, 속도 15km 이하로 규정돼서 바퀴형, 보행형 모두 다 현재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샌드박스라고 해서 규제 샌드박스 지역을 제외하면은 혼자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인데 사람이 붙어서 리모트 컨트롤러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일부 사유지 본인 집에서만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의가 돼야지만이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업도 투자를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왜냐면 법적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투자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기관의 자금,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데, 최근 수년간 로봇 기술이 급격하게 고도화되면서 로봇의 형태와 운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드디어 오는 17일 바로 내일부터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른바 지능형 로봇법이 이번에 개정안에 요구가 반영돼서 실외 이동 로봇 관에서 기준을 담는다라는 겁니다. 16가지 안전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요. 현재 안전 기준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500km 이하, 속도 15km, 그리고 적재물 합판 무게가 230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km. 왜냐? 일단은 안전해야 돼요. 안전해서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물류 공장에서 사람을 박스로 오인해서 사람이 사망당한 사례가 있었죠. 해외 외신에서도 최초로 로봇이 킬한 상황이다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정말 로봇이 살인을 한 거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5km로 이 무게가 제한되고, 설령 이거 초과됐을 땐 100km 초과는 이 정도, 그리고 그 이하, 그러니까 100km 미만일 때 15km로 만약에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은 또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 로봇들이 전부 다 낮은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더 큰데 여기서 박아봐야 사실 크게 다치지는 않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더 주의를 해야겠지만 일단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움직여줄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B 손해보험 일반보험 부문장 이 백전무와 로봇산업협회 조영훈 상금 부회장, 참여사가 삼성화재 DB손보,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이제 실외 이동 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이제 이런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 의무에 가입을 해야 된다. 자, 이제는 로봇이 설령 이렇게 안전 기능을 다 따서 그 조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고가 아예 안 날 수는 없을 거예요. 특히나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험이 그런 사후 처리까지 마련이 된다면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고 기업이나 기관도 조금 더 믿고 그걸 밀어줄 수 있고 그 산업을 지지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배상 책임보험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미 보험사가 봤을 때 이런 안전 기능에서는 충분히 본인들이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 상품을 승인을 한 거예요. 얘네는 계리사가 있잖아요. 그 위험을 계산해서 본인이 지급할 수 있는 예상 지급금 대비해서 그 위험이 낮을 때
그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계리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분석해 봤더니 현재 실제 로봇 시행되는 것들 봤더니 우리가 보험 상품 하나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 그럼 보험 상품을 누가 승인해요? 대통령령으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검증을 하더라도 충분히 검증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산업이 엄청나게 밀물이 쓸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대장주들의 흐름을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산업이나 정비나 이런 것들이 여건들이 마련되더라도 결국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발전될 수는 없어요. 실제 실행하는 건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상장하고 나서 이슈가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하고 나서 일단은 뭐 그만큼 거품은 좀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시장 반등세가 오기도 전부터 먼저 지지를 보여주고 나서 올라가고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투자자들한테 완전히 외면받을 수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봤더니 재무제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이 로봇 기업들의 단점은 실적이 안 나오는 게 단점이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실적 개선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증권사 컨센으로 보더라도 매출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요. 이제 이익 전환이 되는 시기가 내후년,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이면 바로 영업이익 300억을 찍어줄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저 부채 비율 내용을 봤더니 이번에 공모자금 유입이 되면서 곡간이 두둑해진 거예요. 현재 재무제표상 현금 흐름 보시면 여기 자산, 유동자산, 유동금융자산 7억, 그리고 현금성자산 68억,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이번에 상장한 뒤로 10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공모자금이 또 얼마나 들어오는지 봐야겠죠. 이렇게 적자가 날 때는 현금 흐름이 막히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성장주라 하더라도.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딱 그 본인들이 바라던 그 흑자 전환까지 무난하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매출 성장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히 두산이라는 지주사가, 두산이라는 그룹이 가장 많이 율로 봤을 땐 지분율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지분이 희석되고 매각되고 혹은 전략적인 협업에 뭐 지분 스왑이 나올 수 있고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지분이 높으면 얘네들은 유상증자 찍어내면서도 앞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어요. 지분율이 일단 51% 이상 유지가 돼야 되는데 뭐 유지가 안 돼도 뭐 3, 40 정도만 돼도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유통 물량으로 희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30% 정도는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일단 대장주들이 이렇게 3분기에 매출이 56% 크게 증가하고 북미 진출도 해가면서 좋은 흐름 보여준다면 당연히 관련주들 역시나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겠죠.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금이 줄어든 건 좋은 거죠. 내가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이 공모자금이 4천억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3분기에만 4천억 200억이 현금이 확보가 된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로봇 ARM 공장을 두고 있고 캐파가 2200대예요. 여기다 100억 원 투입하면은 계속 늘리고 있고 해외도 180억 들여서 북미, 유럽, 아시아 쪽 이제 생산 거점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로봇 산업 시장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14%지만은 오히려 25년 뒤에 더 상용화된 뒤로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20% 이상 가야 되고요. 시장 규모는 730억 달러, 약 100조 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 분야는 지금 현재 서비스용 분야랑 제조업에서 많이 써요. 뭐 단순하게는 서빙 로봇 같은 게 있겠죠. 해당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세계 4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점유율이 2020년 3%였는데
5.6%, 지금 공모자금 4천억도 들어왔고 10%까지 급격하게 성장해서 세계 1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기업이 바로 두산이다. 자, 그럼 기존 강자인 삼성에 투자받은 그리고 카이스트가 베이스로 된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하나 봤더니 또 이쪽도 서비스 기업, 식음료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벤처 기업인 파운더스 유니온이랑 F&B 로봇 사업 협력으로 MOU 체결했고요. 이번에 외식 현장에 이제 로봇 플랫폼을 구축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사가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AI 자율주행 서빌 로봇 50대를 실증 작업을 진행한다. 이게 여기 그 F&B 그 벤처 기업을 통해서 실증 작업이 끝나면 제대로 비즈니스 개발 모델로 개발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엄청나게 로봇주 상승을 보여준 뒤로 현재는 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보여지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거라는 투심과 센티가 형성되어 있고 이 기업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고 이런 자리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센티가 성장할 거라는 센티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정도 급등 나온 뒤로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 주가로 회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 현재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부분 체크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실적이 지금 당장 흑자 전환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꼭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보티즈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로보티즈 준비했냐? 두산과 그리고 삼성은 준비했는데 제가 다른 기업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협업하는 기업이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근데 로보티즈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뭐 실적의 뭐 지금 당장 흑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뭔가의 변화가 트리거가 나오고 있죠. 이 종목은 아직도 바닥이라는 게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기업 로봇주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대 주주가 LG전자입니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그룹사의 지원을 받아서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로보티즈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시총이 3천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총이 3조입니다.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요. 약간의 비약을 더한다면. 그래서 LG전자 현재 그룹 흐름 좋죠. 실적도 좋고 전반적인 계열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에도 조금의 여유 자금으로 투자할 만합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를 준비했는데 마침 또 롯데 글로벌 로지스를 통해서 물류 쪽, 배송 시장 쪽도 정조준을 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로보티즈는 지난 7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호스피탈리티 호텔 산업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기업 2개가 선정됐는데 로보티즈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니 뭐 두산 로보틱스 뭐 계속 밀렸는데 로보티즈는 오히려 해외에서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70여 개 호텔과 집게미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북미 지역은 오래된 호텔이 많아서 로봇 통신 여건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또 LG는 LGU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통신망 협업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로보티즈는 보안 태깅, 엘리베이터 버튼, 노크, 물리적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로봇이 움직이면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갔는데 엘리베이터 버튼이 그 엘리베이터가 통신망으로 연동돼서 자동으로 돌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물리적 행동으로 진짜 사람처럼 해주니까 로보티즈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로보티즈에서 자율주행 매출이 낮았지만 수출 성공 시에는 어마어마한 170여 개의 네트워킹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당장 사업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롯데와도 물류 배송 로봇 활용해서 이제 실증 사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속에서 효과가 검증이 된다면
협력을 통해서 매출과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당연히 삼성도 질 수 없죠. 삼성도 웨어러블 로봇 보핏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CES부터 지금까지 보핏에 대해서 뭐 그 삼성전자 한종희 부문장이 나와서 사실상 뭐 그 기업의 사장급 되는 거죠. 한종희 부문장이 계속 직접 입어보고 시연하고 강조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데 내년 상반기 초에 나오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슈고 올해 내내 계속 연말까지 이슈가 될 내용입니다. 이 보핏은 내 그 웨어러블 로봇이기 때문에 내 움직임을 도와줘요. 그래서 고령 사회에서 효자가 될 겁니다. 내가 관절이 안 좋아도 관절을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움직임의 동작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노년은 물론이거니와 물리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고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이 보핏이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주도를 할 수 있고 삼성이 이 보핏의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로봇 시장이 지금 다소 주춤한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핏이 정식 출시가 앞두고 있어요. 이미 임원들한테는 어떤 적정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물을 착용하고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고 이미 테스트 버전이 나온 상태고 눈으로 확인하고 입어보고 시연이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출시는 그냥 시간 문제다. 보핏이 나오는 순간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왜? 눈에 보이고 느낌이 오니까요. 오감으로 느끼니까 허리랑 허벅지에 근육과 관절에 도움을 주니까 도움이 되는 거고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워치 애플이 잘하는 게 뭐죠? 애플 아이폰이 유명해지면서 애플 이어폰, 애플 어떤 뭐 노트북, 패드 이런 것들 다 연동시켜서 그리고 애플 바로 그 앱 어플 그 마켓에 있는 그런 편리함 이런 것들 UI, UX, OS를 벗어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애플의 구속력이 좋아지는 건데 삼성은 더 잘해요. 왜냐? 얘는 제조가 가능해요. 애플은 제조가 안 되죠. 폭스콘에다가 전부 다 외주를 주고 있죠. 얘는 제조가 되니까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천재였던 거예요. 삼성전자가 애플한테 뭐 지금은 애플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지만 반도체 강자라서 AI에 대한 미래 성장성의 수혜를 볼 수 있고 로봇과 연동이 되었을 때 기존에 있는 기기와 그런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모두 결합해서 이거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잘 나갈 수 있는 좋은 길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LG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 U 플러스 계열사부터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로봇 관제 플랫폼 U 플러스 로봇을 통해서 현재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로봇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실시간 공유하고 실시간 관제, 실시간 원격 제어, 통계 기능들 제공하고 있는 것들 서빙 로봇에 대해서 실시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AI 자율주행 로봇을 또 포스코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도 실증 사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사업화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딱 구체화됐을 때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세계적인 철강 제철소인 포스코와 협업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 고도화로 산업까지 LG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LG 관련된 종목들 아까 로보티즈 말씀드렸지만 LGU 플러스 물류 로봇 업무 협약에 수혜를 받았었던 유진 로봇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유진 로봇도 한 번의 시세 상승 뒤에 조정 구간 그러니까 지금 모든 로봇 종목들이 잠깐의 눌림목으로 발판을 딱 다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시세가 한 명이라도 튀어오르면 동시다발적으로 바스켓 매매 들어오면서 같이 튈 수 있다. 그리고 로보스타도 보셔야 되는데 로보스타는 더 바닥권에 있고 시총 2천억 밖에 안 됩니다. LG전자가 차세대 물류 로봇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바로 로보스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로보티즈 LG 기업의 지분까지 수혜를 받아서 LG전자의 로봇 미래 사업이 확장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로보티즈까지 여러분들 보신다면 LG 관련된 종목까지 비교적 시장에서는 LG에 관련된 스토리를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부터 검증을 하고 있는 게 알고 보니까 LG전자였다. 그래서 이런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링크된 카톡방으로 이동하시면 실시간 무료 정보, 실시간 무료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돈 일체 받지 않고요. 100%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실시간 도움 받으세요. 제가 장전이랑 장중에는 장 마감하고만 방송을 하니까 장중에는 이 방에서만 소통 드리고 정보 드리고 교육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